한정식 명가를 일군 여회장 오경자. 20년 전 남편의 배신으로 남자를 믿지 못하게 된 그녀 앞에 가난한 목공의 작가와 결혼하겠다는 딸이 나타납니다. 오경자는 냉정하게 선언하죠. 3가지 시험을 통과하면 허락하겠다고. 미인계를 보내고 사업을 방해하고 급기야 노숙자로 변장해 예비사위의 공방문을 두드리는데 그곳에서 그녀가 마주한 것은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단 하나의 진실이었습니다. 깨진 연꽃 화분처럼 상처투성이었던 한 여자가 다시 꽃을 피우기까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오경자입니다. 올해 63이죠. 서울 강남에서 한정식 브랜드 연화를 30년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은 본점 포함 5개 지점이 있고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된 곳이에요. 새벽 5시면 늘 눈이 떠집니다. 습관이 된 지 오래죠. 오늘도 어김없이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정원 한쪽에 있는 연꽃 화분 앞에 섰어요. 시들어가는 연꽃이었습니다. 물을 주고 햇빛도 잘 드는 곳에 뒀는데 이상하게 이 화분만큼은 꽃이 제대로 피질 않더군요. 20년째 그랬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는 원칙.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연화를 만들 때 세운 철학이에요.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자고 다짐했었죠. 그런데 이 화분만큼은 왜 이렇게 시들어 있는 걸까요? 아마도 제 마음을 닮아서겠죠. 2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연화가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였어요. 그때 저한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요. 남편은 사업을 한다며 제 돈으로 이것저것 손을 댔어요. 실패할 때마다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말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알았습니다. 제 돈으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더군요. 그것도 한둘이 아니었어요. 사업 실패는 핑계였고 제 돈은 그 여자들에게 쓰였던 겁니다. 이혼했습니다. 그 이후로 남자를 믿지 않게 됐어요. 아니, 정확히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됐죠. 저는 원칙만 믿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그런 것들만요.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딸 지훈이만 믿고 키웠어요. 명문대를 나와서 지금은 연화의 브랜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죠. 똑똑하고 차분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였어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군데? 강민혁이라는 사람이에요. 가구 디자이너이고 목공의 작가예요. 나이는 34이에요. 집안은, 재산은? 지훈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은 공방을 운영해요.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진짜 실력 있고 열정적이에요. 순간 2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전 남편도 처음엔 열정적이었어요. 그 열정이 제 재산을 갉아먹는 데 쓰였을 뿐이죠. 안 돼.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민혁 씨는 달라요. 엄마가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다른데? 돈 없는 건 똑같잖아. 엄마. 지훈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아이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건 처음이었어요. 민혁 씨는 노인복지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해요. 거기서 처음 만났어요.
어르신들 가구 고쳐드리고 말벗도 해드리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는 거예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안 돼. 네가 결혼해서 고생할 게 뻔해. 엄마는 왜 사람을 안 믿으세요? 지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겪은 일은 엄마 일이에요. 민혁 씨는 달라요. 제발 한 번만 만나보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어요. 지윤이의 눈물진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실장을 불렀습니다. 박 실장은 제 비서이자 오른팔이에요. 15년 동안 함께 일했죠. 무슨 일이든 제가 원하는 걸 정확히 해내는 사람입니다. 강민혁이라는 사람 조사해봐. 예, 회장님. 재산, 학력, 경력, 인간관계 전부 다. 박 실장이 이틀 후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읽어봤어요. 강민혁 34. 서울대 디자인학과 졸업. 대기업 디자인실에서 5년 근무 후 독립. 현재 성수동의 작은 공방 운영. 부채 없음. 부모님은 지방에서 소규모 농사. 형제 없음. 전과 기록 없음. 연애 경력 2번 큰 문제 없었음.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로요. 박 실장. 예, 회장님. 나 이 사람 직접 확인해 볼 거야.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나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만나서 뭐 해? 그냥 좋은 척 하겠지. 제대로 시험해 봐야지.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3가지를 확인할 거야. 박 실장이 메모할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 바람기가 있는지. 둘째, 우리 집안 재산에 기대려고 하는지. 셋째,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셋째는 뭔가요, 회장님? 배려심이 있는지, 공감 능력이 있는지, 진짜 지윤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사실 첫째와 둘째만 통과하면 됐습니다. 그 정도면 적어도 지윤이한테 해를 끼치진 않을 테니까요.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진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셋째는 달랐습니다. 제가 진짜 원하는 건 지윤이가 외롭지 않은 거였어요. 저처럼 혼자 새벽에 시든 화분 보면서 눈물 흘리지 않는 거였죠. 그러려면 진심으로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준비해. 일주일 안에 시작할 거야. 박 실장이 나간 후 저는 다시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시든 연꽃 화분 앞에 섰어요.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제가 세운 원칙이었죠. 강민혁이 정말 그런 사람인지 확인해 보겠어. 화분에 물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지윤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엄마 생각 좀 해보셨어요? 응. 생각해봤어. 지윤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서요? 네가 그렇게 믿는다면 나도 확인은 해봐야지. 정말요? 엄마. 지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내 방식대로 확인할 거야. 넌 아무것도 민혁 씨한테 말하지 마. 그게 무슨. 싫으면 말고. 지윤이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엄마 민혁 씨한테 상처 주시면 안 돼요. 상처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20년 전 제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이 정도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걱정 마. 정당한 확인일 뿐이야.
그날 밤 박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준비됐어? 예, 회장님. 이 실장 투입 준비 완료했습니다. 이 실장은 우리 계열사 중 한 곳의 임원이에요. 능력도 뛰어나고 외모도 출중하죠. 무엇보다 연기를 잘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화려하지만 차갑게 느껴지는 불빛들이었습니다. 강민혁, 당신이 정말 내 딸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원칙 없이 흔들리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게 나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진짜라면, 만약 당신이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 같은 사람이라면, 그때는 제가 무릎 꿇고 사과하겠습니다. 새벽녘 다시 정원에 나갔습니다. 시든 연꽃 화분에 물을 주면서 생각했어요. 이 화분이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이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겠죠. 박 실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이 실장이 방금 민혁 씨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좋아. 계속 보고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사무실에서 보이는 서울 시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실장은 완벽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명품 브랜드의 VVIP 고객으로 꾸몄죠.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서 수천만 원짜리 가구 제작을 의뢰하는 척 할 거예요. 그리고 슬슬 선을 넘을 겁니다. 첫날은 조용했습니다. 이 실장이 저녁에 전화했어요. 회장님, 오늘은 그냥 상담만 했습니다. 민혁 씨가 굉장히 진지하게 디자인 이야기를 하더군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알겠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급하게 전화했어요. 회장님, 이 실장이 지금 공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정대로잖아. 네, 하지만 민혁 씨가 계속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계속 지켜봐. 저녁 8시가 넘어서까지 이 실장이 공방에 있었다고 했어요. 민혁은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려고 했는데 이 실장이 계속 질문을 하며 붙잡았다더군요.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본격적인 유혹이 시작됐습니다. 저녁 8시를 훌쩍 넘긴 시간. 공방 안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혁은 마지막 나사 하나를 조여넣고는 긴 숨을 내쉬었죠. 그만 퇴근하려는데 이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민혁 씨. 그녀의 목소리는 하루의 피로를 스며들게 만드는 낮은 톤이었습니다. 조금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민혁은 잠시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늘은 좀 늦어서요, 내일 미팅 때. 아니요, 지금이어야 해요. 그녀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죠. 이 계약은 특별한 건이에요. 그녀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회사에도 아직 보고하지 않았어요. 제 개인 프로젝트예요. 민혁 씨와만 조용히 진행하고 싶습니다. 민혁은 손에 묻은 톱밥을 털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밀로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네, 우리 둘만 아는 작업으로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규모는 꽤 클 거예요. 아마 다른 거래는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잠시 공방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계산된 부드러움이었고 말끝마다 유혹의 여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혁 씨 같은 분 정말 드물어요.
손끝에 철학이 있고 그걸 지키는 사람. 그런데 그런 원칙도 때로는 예외가 필요하지 않나요? 민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작업대 위의 조명이 그의 옆얼굴을 반쯤 덮고 있었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모든 계약을 투명하게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차분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원칙으로 일합니다. 비밀로 하는 일엔 제 이름을 걸 수 없습니다. 이 실장은 그를 바라보다가 아주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원칙이라. 그렇게까지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일은 손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 손끝에 거짓이 닿으면 작품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의 시선이 조용히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 마음에는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에 그녀의 손끝이 살짝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떤 제안이라도 그 약속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이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녹화 파일이 끝났습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첫 번째 테스트는 다소 싱겁게 통과한 것 같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유혹 앞에서 흔들리거든요. 적어도 망설이는 모습은 보이죠. 그런데 민혁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회장님? 알았어. 첫 번째는 통과야. 전화를 끊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20년 전 제 전 남편은 달랐습니다. 저한테 충실한 척하면서 밖에서는 여자들을 만났어요. 제 돈으로요. 하지만 민혁은 달랐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첫 번째 관문은 확실히 통과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정원에 나갔습니다. 시든 연꽃 화분 앞에 섰어요. 일단 첫 번째는 괜찮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2개 남았어. 물을 주면서 생각했어요. 다음 테스트는 더 중요합니다. 바람기가 없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요. 제 전 남편도 바람만 안 피웠으면 그나마 나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 돈에 기생했어요. 자기 사업이라며 제 돈을 써댔고 실패하면 또 제 돈으로 메웠죠. 민혁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난한 목공의 작가가 재벌가 딸과 결혼하면 당연히 유혹이 있을 거예요. 돈 걱정 없이 작업할 수 있다는 유혹. 처가 백으로 사업을 키울 수 있다는 유혹.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실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2번째 테스트 준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혁의 원목 공급처 마가. 박 실장이 잠시 망설였어요. 회장님, 그러면 민혁 씨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게 목적이야. 하지만 박 실장, 우리 딸 인생이 걸린 문제야.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의 사업을 방해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민혁이 어려움 앞에서 무너진다면 지훈이와의 결혼 생활도 그럴 거예요. 만약 민혁이 쉬운 길을 택해서 우리 집안에 손을 벌린다면
결국 제 전 남편과 다를 게 없는 거죠. 박 실장이 일주일 만에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민혁 씨의 주요 원목 공급처 3곳 모두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이유는 저희 계열사에서 대량 구매 계약을 제시했습니다. 단 민혁 씨 같은 소규모 작가들한테는 공급하지 말라는 조건으로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였어? 돈 앞에서는 다들 똑같습니다.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죠. 민혁 씨 상황은 납품 기한이 2주 후입니다. 지금 자재가 없으면 계약 파기하고 위약금을 물어야 해요. 얼마나?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민혁의 공방 규모를 생각하면 치명적인 금액이었어요. 계속 지켜봐. 며칠 후 박 실장이 급하게 연락했습니다. 회장님, 민혁 씨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벽마다 다른 작가들 공방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투리 자재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자투리 자재? 네. 다른 작가들이 쓰고 버리는 나무 조각들이요. 흥미로웠습니다. 그걸로 뭘 하려는 거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어요. 박 실장이 다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민혁 씨가 거의 잠을 안 자고 있습니다. 뭐? 밤새 작업하고 새벽에 잠깐 눈 붙이고 다시 작업하고. 이틀째 계속 그래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작업 내용은 자투리 자재들을 모아서 뭔가 만들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실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회장님,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민혁의 작업 사진이 있었습니다. 놀라웠어요. 자투리 자재들을 정교하게 이어 붙여서 만든 가구였습니다. 서로 다른 나무의 색깔과 결이 오히려 독특한 패턴을 만들어냈어요. 원래 디자인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뭐야? 업사이클링 작품이라고 하더군요. 버려진 자재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고객 반응은 극찬이었습니다. 원래 주문한 것보다 훨씬 마음에 든다고 추가 비용을 더 주겠다고 했대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민혁 씨가 거절했습니다. 뭐? 계약서대로만 받겠다고 했어요. 자기가 원래 받기로 한 금액만 받았대요.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저희 쪽에서 접근했습니다. 연화재단 명의로 민혁 씨한테 제안했어요. 대규모 자금 지원하고 대신 디자인 권한을 재단에 귀속시키고 전속 작가로 일하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박 실장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제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혁의 목소리였어요. 피곤한 듯 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왜 그러시죠? 좋은 조건인데요. 제 디자인은 돈이 아니라 혼입니다. 하지만 자금이 있으면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아니요. 자유가 없으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자부심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제 철학이고 제 자유예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박 실장이 저를 봤어요. 회장님, 2번째 테스트도 통과한 것 같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제 전 남편은 어려움 앞에서 항상 제 돈에 손을 벌렸어요. 자존심도 없었죠. 그저 쉬운 길만 택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달랐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자기 원칙을 지켰어요. 잠을 줄여가며 스스로 해결책을 찾았죠. 심지어 큰 돈을 제시했는데도 자기 자유를 택했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제 불신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정원에 나갔습니다. 시든 연꽃 화분 앞에 섰어요. 두 번째도 통과했어. 화분에 손을 댔습니다. 시든 잎이 바스락거렸어요. 하지만 아직 마지막이 남았어. 가장 중요한 거. 물을 주면서 생각했습니다. 바람기가 없고 독립심이 강한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지훈이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려면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외로웠던 이유는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만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제 상처를 보지 못했고 제 외로움을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테스트가 가장 중요했어요. 민혁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박 실장, 다음 날 아침 전화했습니다. 예, 회장님. 마지막 테스트 준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달랐어요. 제가 직접 나서야 했으니까요. 내가 직접 갈 거야. 예? 회장님이 직접요? 응. 노숙자로 변장해서. 박 실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괜찮아. 이번만큼은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하지만, 준비해. 내일 당장. 전화를 끊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시든 연꽃 화분을 내려다봤어요. 20년 동안 제 곁을 지켜온 화분이었죠. 미안해. 네가 희생해야겠어. 화분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분장 전문가를 데려왔어요. 영화 특수 분장을 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하시겠습니까? 해야지. 준비됐어? 분장이 시작됐습니다. 제 얼굴에 주름을 더 깊게 만들었어요. 피부를 거칠게 보이게 했죠. 머리는 헝클어뜨리고 옷은 남루하게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낯설었습니다. 63세 여회장이 아니라 길거리를 떠도는 70 넘은 노숙자로 보였어요. 회장님, 손도 분장해야 합니다. 손? 네. 손이 너무 깨끗하면 들통날 수 있어요. 분장사가 제 손에도 작업을 했습니다. 거칠게 만들고 때 낀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 하지만 제 손에는 숨길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관절염이었어요. 20년 동안 연화를 운영하면서 생긴 직업병이었죠. 새벽부터 밤까지 주방에서 일하다 보니 손가락 관절이 망가졌습니다. 지금도 찬물에 손을 담그면 욱신거려요. 회장님,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이 조금 구부러져 있네요. 그게 오히려 좋아. 더 실감 나잖아. 분장이 끝났습니다. 박 실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그리고 이거 준비됐지? 박 실장이 깨진 화분을 내밀었습니다. 제 연꽃 화분이었어요. 어제 일부러 깨트린 거였죠. 회장님, 20년이나 키우신 화분인데. 상관없어. 어차피 시든 거였잖아. 손으로 화분을 만졌습니다. 금이 간 부분이 거칠게 느껴졌어요.
이걸 들고 민혁 공방으로 갈 거야. 스토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신 남편의 유품이라고 할게. 집안 망하고 이것만 남았다고.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량 준비하겠습니다. 아니야. 걸어갈 거야. 예? 노숙자가 차 타고 가면 이상하잖아. 하지만 성수동까지는 꽤 먼데요. 괜찮아. 나 걷는 거 좋아해.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무릎도 안 좋았고 날씨도 추웠으니까요. 하지만 제대로 하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했습니다. 오후 2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깨진 화분을 조심스럽게 안고 걸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도 있었고 불편한 표정도 있었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구나. 노숙자는 이런 시선을 받으며 사는 거구나. 1시간을 걸었습니다. 발이 아팠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죠.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성수동에 도착했습니다. 민혁의 공방은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있었어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죠. 강민혁 공방.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할까? 이게 옳은 방법일까? 하지만 지훈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혁이었어요. 사진으로만 봤던 사람이었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사포가 들려 있었죠. 어떻게 오셨어요? 민혁이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했죠. 노숙자가 공방에 들어왔으니까요. 저기, 이거.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늙고 지친 노인의 목소리로요. 이거 좀 고쳐주실 수 있나요? 깨진 화분을 내밀었습니다. 민혁이 화분을 봤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이게 도자기 화분이네요. 금이 많이 갔네. 네. 남편 유품이에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눈물이 나왔죠. 20년 전 일이 떠올랐으니까요. 배신당했던 그 순간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준 거예요. 연꽃을 키우라고. 할머니. 민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망하고 이것만 남았어요. 이것마저 깨졌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고쳐드릴게요. 정말요? 네. 앉으세요. 여기. 민혁이 의자를 가져다 줬어요. 제가 앉을 수 있게 털어주기까지 했죠. 앉았습니다. 민혁이 화분을 들고 작업대로 갔어요. 꼼꼼하게 살펴보더군요. 할머니, 이거 고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얼마나요? 한 2주 정도요. 특별한 방법으로 해야 해서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네. 하지만 더 아름답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민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일본에 킨츠기라는 기법이 있어요.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거죠. 상처를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금이요? 진짜 금은 아니고 금색 오칠을 사용할 겁니다. 하지만 효과는 비슷해요. 할머니, 이 화분이 더 특별해질 거예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깨진 것을 이어붙인다.
상처를 아름답게 만든다. 제 인생 같았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비용은 안 받습니다. 예. 할머니 같은 분한테 돈을 받을 수 없죠. 그냥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이런 일 자주 해요. 어르신들 물건 고쳐드리는 거 좋아해서요. 민혁이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지훈이가 왜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박 실장 보고서에 왜 노인 봉사 활동이 적혀 있었는지. 민혁은 진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이. 아니에요. 2주 후에 다시 오세요. 예쁘게 만들어 놓을게요. 공방을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 실장이 골목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우시는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차로 가자. 차에 탔습니다. 박 실장이 운전석에 앉았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박 실장. 네, 회장님. 저 사람. 진짜야. 예. 강민혁.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박 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테스트가 끝나지. 알아. 그래도 느껴져. 저 사람 진심이야. 창밖을 봤습니다. 성수동 골목이 저 멀리 보였어요. 민혁의 공방이 있는 곳이었죠. 2주 후에 다시 가야 해. 화분 받으러요? 아니, 마지막 확인하러. 집에 돌아왔습니다. 분장을 지웠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다시 오경자로 돌아와 있었죠. 하지만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정원으로 나갔어요. 연꽃 화분이 있던 자리를 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민혁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인지. 2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민혁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았어요. 박 실장이 매일 상황을 전했죠. 민혁은 매일 밤늦게까지 작업했다고 합니다. 화분을 고치는데 정성을 쏟았대요. 다른 작업도 해야 하는데 그 화분에 특별히 시간을 많이 썼다더군요. 회장님, 민혁 씨가 화분 수리를 정말 공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 오칠을 여러 번 더 칠하고 하루씩 말리고 또 칠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2주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다시 노숙자 분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경 썼죠. 옷도 더 남루하게 입고 얼굴도 더 지쳐 보이게 만들었어요. 회장님, 오늘이 마지막입니까? 박 실장이 물었습니다. 응. 오늘 끝날 거야.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냥 화분 받으러 갈 거야. 그리고 지켜볼 거야. 뭘요? 민혁이 정말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인지.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힘들었어요. 지난번보다 날씨가 추웠거든요. 바람이 매섭게 불었죠. 손이 시렸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더 아팠어요. 찬바람에 손가락이 욱신거렸죠. 참았습니다. 성수동에 도착했어요. 민혁 공방 앞에 섰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죠. 어서 오세요.
아, 할머니. 민혁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셨네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분. 다 됐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민혁이 작업대에서 뭔가를 가져왔어요. 화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그 화분이 아니었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금빛 선들이 화분을 감싸고 있었어요. 깨졌던 부분마다 금색 오칠로 이어져 있었죠. 마치 금실로 꿰맨 것 같았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저기, 할머니? 아, 예쁘네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킨치기 기법으로 했어요. 깨진 부분이 오히려 화분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됐죠? 민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상처가 아름다움이 됐네요. 그렇죠.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깨지고 아파도 그걸 잘 이어붙이면 더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화분을 받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민혁이 제 손을 봤습니다. 관절염으로 구부러진 손가락을요. 할머니. 민혁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손이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아, 이건 괜찮아요. 관절염이시죠? 네. 오래됐어요. 민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민혁이 공방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뭔가를 찾는 소리가 들렸죠. 잠시 후 돌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도구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제가 만든 건데요. 민혁이 도구를 보여줬습니다. 작은 원예 도구였어요. 삽이랑 호미 같은 거였죠. 하지만 보통 것과 달랐습니다. 손잡이를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관절염 있으신 분들도 편하게 쓸 수 있게요. 민혁이 제 손에 도구를 쥐어줬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손가락에 힘이 덜 들어가죠? 정말 그랬습니다. 손잡이가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돼 있었어요.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감겨졌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았죠.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네. 할머니가 연꽃 키우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도구로 조금 더 편하게 꽃을 보살피세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손에 잘 맞을 거예요. 어머니처럼 소중한 분이니까요.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나왔어요. 너무 감사해서요. 민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요. 어르신들 돕는 거 좋아해요. 저희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시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혁 씨. 네. 제 이름을 어떻게? 분장한 가발을 벗었습니다. 할머니. 얼굴의 분장을 손으로 닦아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민혁 씨, 저예요. 민혁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오경자예요. 지훈이 엄마. 예. 민혁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지훈이 어머님? 네. 왜 이런 모습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나왔거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민혁이 놀라서 저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제발. 아니에요. 제가 사과해야 해요. 무슨 사과를? 당신을 시험했어요. 3번이나. 민혁이 멈췄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기를 봤어요. VVIP 고객이라던 여자 제가 보낸 거였어요. 그게. 두 번째는 독립심을 봤어요. 원목 공급처 막은 것도 저였어요. 처가 돈으로 제안한 것도 저였고요. 민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번째가 이거였어요. 노숙자로 변장해서 당신의 배려심을 보려고 했죠. 어머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 남편한테 배신당했어요. 제 돈으로 바람 피우고 제 믿음을 짓밟았죠. 그 이후로 사람을 믿지 못했어요. 어머님, 그래서 당신도 그럴까봐 두려웠어요. 지훈이가 저처럼 외롭게 살까봐 무서웠죠. 민혁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당신은 달랐어요.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금빛으로 이어진 화분을요. 당신은 제 돈을 본 게 아니라 제 상처를 봤어요. 제 배경이 아니라 제 외로움을 봤죠. 민혁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관절염으로 구부러진 손을요. 이 손을 본 순간 알았어요. 당신이 진짜라는 걸. 당신이 지훈이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라는 걸. 민혁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겠어요? 이 못난 장모를? 민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이 못난 게 아니에요. 응? 사랑하는 딸을 지키려고 하신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민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저도 만약 딸이 있다면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머님보다 더 심하게 했을 거예요. 웃음이 났습니다. 눈물과 함께요. 고마워요, 민혁 씨.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뭐가요? 저를 믿어주셔서요. 시험하신 거지만 결국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민혁이 화분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 화분처럼 저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깨진 상처를 금으로 메워서 더 단단해지는 거요. 어머님 상처, 제 부족함, 지훈이의 걱정. 다 함께 이어붙여서 더 아름다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민혁이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괜찮아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공방 안에서 둘이서 화분을 사이에 두고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진정이 됐습니다. 민혁 씨. 네, 어머님. 지훈이 잘 부탁해요. 제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도 잘 부탁해요. 예. 이제부턴 가족이잖아요. 저도 가족으로 봐주세요. 민혁이 활짝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님. 공방을 나왔어요. 박 실장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달려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화분을 보여줬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화분을요. 됐어. 예. 이 사람이야. 지훈이 남편 감은 이 사람이야. 박 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응. 확실해. 차에 탔어요.
박 실장이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성수동 풍경이 지나갔죠. 화분을 무릎에 올려놓고 쓰다듬었습니다. 금빛 선을 손가락으로 따라갔어요. 박 실장. 네, 회장님. 20년 만이야. 뭐가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는 게. 박 실장이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고마워.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원으로 갔어요. 화분이 있던 자리에 다시 놓았습니다. 금빛으로 이어진 화분이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이제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화분에게가 아니었어요. 제 마음에게 하는 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지훈이를 불렀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민혁 씨. 민혁 씨가 어쨌는데요? 좋은 사람이더라. 지훈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에게 뭐라고 했어요? 좋은 사람이래. 네 남편으로 손색 없어. 엄마. 지훈이가 벌떡 일어나서 저를 안았어요. 정말이에요? 진짜? 그래. 진짜야.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그렇게 반대하시더니.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가 민혁 씨를 시험했어. 시험요? 지훈이가 물러나며 저를 봤습니다. 무슨 시험을요? 다 말했습니다. 미인계를 보냈던 것, 원목 공급을 막았던 것, 노숙자로 변장했던 것까지요. 지훈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엄마, 미안해, 지훈아.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래. 엄마가 너무했어. 지훈이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혁 씨는 다 통과했어. 세 가지 다. 당연하죠. 민혁 씨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훈이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알아. 이제 알아. 지훈이를 다시 안았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민혁 씨한테도 사과했어. 너한테도 사과할게. 엄마.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줘. 엄마가 이런 짓을 한 건 너를 사랑해서야. 지훈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알아요, 엄마. 다 알아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정식으로 민혁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지훈이와 함께 왔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죠. 어서 와요, 민혁 씨. 어머님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아요. 민혁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 먼저 말할게요. 민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난번 일 정말 미안했어요. 너무 심했죠? 아닙니다, 어머님. 아니에요. 심한 거 맞아요. 사람을 그렇게 시험하면 안 되는 건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알았어요. 민혁 씨가 얼마나 원칙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끈기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요. 민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혁 씨, 우리 지훈이 부탁해요. 평생 잘 돌봐주세요. 예, 어머님. 제 목숨보다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연화에서 일 좀 맡아줄 수 있어요? 예. 민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화 전통관 리뉴얼 프로젝트가 있어요. 전통 한옥의 가구와 소품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거죠. 민혁 씨 솜씨라면 완벽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물론 독립은 유지하세요.
전속이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 협업이에요. 민혁 씨 공방은 그대로 운영하시고 디자인 권한도 전부 민혁 씨 거예요. 민혁이 지훈이를 봤습니다. 지훈이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하나 더.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화분이었어요. 민혁이 고쳐준 그 화분이었죠. 봐요. 새순이 나왔어요. 정말이었습니다. 금빛 선으로 이어진 화분에서 작은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었죠. 어머님, 이제 다시 꽃을 피울 것 같아요. 민혁 씨 덕분에요. 민혁이 화분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깨진 상처를 이어붙였더니 오히려 더 강해진 거네요. 그래요. 우리 가족도 그럴 거예요. 지훈이가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민혁도 다가와서 제 다른 손을 잡았죠. 셋이서 화분을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응. 20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해. 저도 행복해요, 어머님. 민혁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바람이 불었어요. 화분의 새순이 살랑거렸습니다. 금빛 선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연화처럼 피어나는 꽃이었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변치 않고 피어나는 연꽃처럼요. 한 달 후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행사였어요.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죠. 민혁의 부모님도 오셨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사돈어른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경자 여사님.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부탁드려야죠. 민혁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많이 불편하시죠? 아, 이건 괜찮아요. 우리 민혁이가 도구 만들어줬다며요? 네. 정말 신기하게 잘 맞더라고요. 그 애가 원래 그래요. 사람 아픈데 잘 보거든요. 민혁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며느리 얻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좋은 사위 얻어서 감사하죠. 약혼식이 끝나고 지훈이와 민혁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거 드릴 게 있어요. 민혁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뭔가 열어봤어요. 목걸이였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주신 화분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목걸이에는 작은 연꽃 펜던트가 달려 있었어요. 금빛 선으로 이어진 무늬가 새겨져 있었죠. 킨츠기 기법을 응용했어요. 상처를 아름다움으로 만드는 거요.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예쁘다. 어머니한테 어울려요. 고맙네, 사위.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지훈이가 제 팔짱을 꼈어요. 엄마, 이제 외롭지 않죠? 응. 이제 안 외로워. 정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였던 시간이 끝났어요. 이제는 가족이 있었죠. 석 달 후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연화본점 정원에서 작은 야외 결혼식이었어요. 지훈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안 울어. 기뻐서 그래. 민혁이 지훈이 손을 잡았어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신부 어머니 되시는 분, 이 결혼을 허락하십니까? 제가 일어섰습니다. 허락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허락하고 축복합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민혁이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선물이 있습니다. 또 선물이라고. 네. 특별한 거예요. 민혁이 저를 정원 한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벤치였습니다. 이게 어머님을 위한 벤치예요. 자세히 봤습니다. 나무로 만든 벤치였는데 등받이에 금빛 무늬가 새겨져 있었어요. 연꽃 무늬였죠. 여기 앉아서 화분 보시라고 만들었어요. 앉아봤습니다. 편했어요. 허리가 딱 맞게 받쳐졌죠. 아이고, 내 사위. 어머님이 매일 아침 정원에 나오신다고 들었어요. 이제 편하게 앉아서 꽃 보세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자꾸 울게 만드네. 죄송합니다. 아니야. 고마워. 벤치에 앉아서 화분을 봤어요. 새순이 자라서 이제 작은 잎이 됐습니다. 곧 꽃봉오리가 맺힐 것 같았어요. 어머님, 민혁이 옆에 앉았습니다. 저 약속 지킬게요. 무슨 약속? 지훈이 평생 행복하게 해주는 거요. 그리고 어머님도 외롭지 않게 해드리는 거요. 고마워, 민혁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님, 이제 우리 아들이잖아. 민혁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둘이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지훈이의 웃음소리도 들렸죠.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행복했어요.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혼자 정원에 나왔습니다. 민혁이 만들어준 벤치에 앉았어요. 화분을 봤습니다. 달빛을 받아 금빛 선이 은은하게 빛났죠. 고마워. 화분에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내 곁을 지켜줘서. 바람이 불었어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깨진 상처를 금으로 이어서 더 아름다워진 것처럼 말이야. 손가락으로 화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민혁이도 고마워. 내가 잊고 있던 걸 알려줘서. 무엇을 잊고 있었을까요? 사람을 믿는 것, 배려하는 것, 사랑하는 것.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것들이었죠. 이제 괜찮아. 이제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화분에게가 아니었어요. 제 마음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어요. 악몽도 없었고 새벽에 깨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원에 나갔습니다. 화분을 봤어요. 놀라웠습니다. 작은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드디어 무릎을 꿇고 화분을 들여다봤습니다. 연꽃 봉오리였어요. 아직 작지만 분명했죠. 드디어 피우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화분을 어루만졌습니다. 금빛 선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깨졌던 자리, 상처였던 자리가 이제는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됐습니다. 민혁이 말했던 것처럼요. 상처가 아름다움이 되는 거라고. 깨진 것을 이어붙이면 더 단단해진다고. 우리도 그렇게 될 거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깨진 상처를 금으로 메워서 더 아름다운 가족이 될 거야. 해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정원을 비췄어요. 화분의 금빛 선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연꽃처럼요. 진흙 속에서도 변치 않고 피어나는 연꽃처럼요. 저는 이제 믿습니다. 사람을 믿고 사랑을 믿고 미래를 믿습니다.
민혁과 지윤이가 만들어갈 가정을 믿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연화의 미래를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믿습니다. 깨진 상처가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요. 그 상처를 금으로 이으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혁이 만들어준 벤치예요. 편안했습니다. 화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새로운 시작. 바람이 불었어요. 연꽃 봉오리가 살랑거렸습니다. 곧 피어날 것 같았어요. 20년 만에 드디어 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20년 만에 드디어 다시 살아날 것 같았습니다. 은빛그 방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